제시야. 아빠 무서워? 결국 보다 못한 보호자가 출동. 문제는 낯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녀석. 보호자의 손길이 불편한 듯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간식 먹을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비장의 필살기, 간식까지 대려. 제시, 먹을래? 먹을 거예요? 응? 하지만 만난 간식 앞에서도 눈치만 보는 녀석. 맛있는 거. 그런데 바로 그때. 안 먹어? 그럼 내가 먹는다. 짱아, 왜 뺏어 먹어? 안 먹잖아. 짱이 왜 뺏어? 그나저나 캔넬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집에서 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캔넬에 들어가라고 저기 가면 간식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캔넬을 좀 안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거 피신처가 돼버렸죠. 제시야. 도통 나오질 않으니 온 식구가 캔넬 앞에 총집합. 김제시. 제체스! 이렇게 그저 하염없이 이름만 불러볼 뿐 제시야. 부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제 관찰 내내 캔넬과 그나마 안방 침대 정도를 왔다 갔다 할 뿐 벌써 7개월째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요. 가족에게조차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혼자만의 세상에 갇힌 철수.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일상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온종일 캔넬에만 있는 녀석이 답답해할까 산책을 나가려나 본데요. 겁 많은 녀석이 밖에선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가자, 제시. 잠깐만, 아빠 옷 입고 나올게. 하기 싫어. 엄청 달래줘야 돼. 네. 우쭈쭈 해야. 지 쉬하는 건데 우리가 사정해야 돼요. 제시야, 일로 와. 실은 철수가 실외 배변만 고집하는 탓에 어쩔 수 없이 하루에 못해도 2번씩은 밖을 나가야 한다는데요. 응? 그래서 쉬어야지. 가자. 다시 가자. 가자. 일로 와. 가자. 간다. 안돼요. 쉬는 참을 수 있어요. 제시야, 가자. 일어나봐. 제시, 일어나자. 아우 깜짝이야. 손만 뻗어도 기겁을 하는 녀석. 제시, 가자. 어르고 달래자 겨우 소파에서 내려왔는데 제시, 현관이 아니라 안방으로 줄행랑. 제시, 일로 와. 쟤헤이. 제시, 일로 와. 철수야 거기 아니야? 제시야. 응? 나갈 때마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야 한다는데요. 제수 까까. 제수 까까 어디 있어? 제수, 일로 와. 제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빠 간다. 일로 와. 일로 와. 한참 후 다행히 여자 보호자를 따라 나서는 녀석. 아빠가 안 친한 거야. 실외 배변만 하는 녀석이 이렇게 나가길 싫어해서야 어쩌려고 그러니 걱정이다 정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구석에서 꼼짝을 않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떠는 녀석. 아니 왜 이러죠? 또 겁먹은 걸까요? 쉬. 제수 쉬할 거예요? 제수 쉬. 서둘러 참고 참았던 급한 용무부터 해결해 봅니다. 하하, 이 녀석 뭐가 그리 불안한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정쩡한 자세로 볼일을 보는데요. 이거야 원 보는 사람이 다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볼일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발길을 재촉하는 녀석. 자, 거리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리는데요. 괜찮아. 다 무서워요. 밖에 나오면은 모든 게 다 무서워요. 얘는. 제수야, 일로 와. 이렇게 사람만 봤다 하면 잔뜩 겁먹고 얼어버리는 바람에 산책은 쉽지 않다는데요. 이쪽으로 가자, 제수야. 그래도 산책을 이어가는 보호자. 제수야. 제수야, 가자. 이쪽으로 하자. 괜찮아. 산책 경험을 쌓으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녀석이 싫어해도 좀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소리가 크게 들리는 큰 길로 접어들자 또다시 얼음. 보호자의 손길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들바들. 잔뜩 겁먹은 녀석 진정하길 기다려보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데요. 잠시 후 설상가상으로 사람들까지 우르르 나타나자 그야말로 멘붕. 저 표정 보세요. 가까스로 조용한 공원에 도착. 그나마 사람들도 없고 산책하기엔 괜찮아 보이는데요. 제수 가자.
하지만 여기서도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주변을 경계하며 급히 걷는 녀석. 냄새 안 맡아요. 나오면은 일단 밖에를 계속 다 경계하느라고 냄새도 안 맡고 마킹도 안 하고. 이때 사람들 소리가 또 들리자 또다시 얼음. 제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아이고 저 떠는 것 좀 보십시오. 집에서나 밖에서나 별거 아닌 것에 왜 이렇게까지 겁을 먹는지. 산책 나올 때마다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래요? 네, 나올 때마다 항상 그래요. 일단은 애들 싫어하고, 공 튀기는 소리 싫어하고, 자전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싫어하고, 사람 싫어하고, 그냥 이 산책 올 때 마주치는 모든 걸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입양 당시부터 녀석은 예사롭지 않았다는데요. 처음 왔을 때는 식음을 전폐했어요. 정말 한 입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쉬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일주일 동안. 쉬는 저희가 퇴근하고 오면은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때 그냥 소파에서 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캔넬 안에 들어가서 거기 싸고 그냥 앉아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쉬는 그래도 해결을 했는데 응아를 5일 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멘붕이었죠. 네.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는 녀석.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날 오후 집에 손님이 온 모양인데요. 진짜 누구야? 그런데 이 녀석 반응 보소. 이게 웬일이죠? 손님이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도망가기는커녕 온몸으로 반기는 녀석. 너 우리가 아는 그 철수 맞니? 평소 손님만 왔다 하면 1단계 경계태세 발령, 2단계 캔넬 안으로 숨기 바빴는데 겁쟁이 철수가 좋아 죽는 이분은 녀석의 지난 사연을 잘 알고 있고 예전부터 돌봐온 분이라는데요. 제가 철수를 발견한 거는 철수가 한 2, 3개월일 때 발견을 해서, 근데 그때 이미 많은 분들이 좀 돌봐주고 계신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밥도 좀 챙겨주고 또 이렇게 계집도 만들어주고 공사장에서요. 공사장 근처를 떠돌던 유기견 어미에게서 태어난 철수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꽤 오랜 시간 지내야 했답니다. 다행히 동물단체를 통해 어렵사리 구조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심해 지금의 가족을 만나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많이 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짱이도 있지만 다른 그냥 저희가 원래 알던 일반적인 강아지, 집 강아지를 생각했을 때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긴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한테도 경계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을 그 강아지 무서우면은 눈 흰자가 보이잖아요. 그 눈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니까. 철수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입양을 결심했지만 생각만큼 녀석의 마음을 열기란 쉽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다는데요. 그래도 언젠간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부. 녀석의 끼니를 챙겨주시려나 본데, 응? 근데 게사료를 왜 전자레인지에 이거 신메뉴인가요? 전자레인지는 왜 돌려주세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던데.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야, 새나게 애청자시네요. 엄마 먹자. 어쨌든 먹는 거 하나에도 철수를 위해 신경 쓰는 보호자님. 제시 맘마 먹을까?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밥그릇을 보자 아예 뒷걸음질까지 치는 녀석. 요 녀석처럼 잘 먹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어라 사정을 해도 밥그릇에 무관심. 제시, 맘마.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보호자의 애원이 통한 걸까요? 드디어 사료에 관심을 보이나 싶더니 깨헷, 냄새만 맡고 끝. 안 먹어? 잘 먹지 않는 녀석이 보호자들은 마냥 걱정입니다. 그럼 이제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먹이기도 그렇고, 이거 또 두고 가면은 얘가 짱이가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밥을. 그냥 못 먹이고 가죠. 맘마 먹어. 입도 짧은 데다 긴장한 탓에 잘 먹지 못하는 녀석.
조용한 방에서 고개를 돌려 시선까지 피해주자 그제야 조금씩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밥도 마음 편히 못 먹는 녀석을 위해 온갖 특식도 아끼지 않아 왔다는데요. 뭐 북엇국도 찾아보고 화식도 만들어 보려고 연어 사다가 야채랑 같이 볶아서 줬는데 철수가 입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선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고기 간식을 해줘요. 네. 처음엔 특식에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입 짧은 녀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데요. 이제 오븐에 굽기만 하면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특식 완성! 짜잔, 샹그리랄라. 이야, 비주얼도 굿이네요. 이렇게나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는데 철수가 잘 먹어줄까요? 철수야, 깎아 먹자. 철수 깎아 먹자.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전혀 무섭지 않아. 나도 한 입만. 그런데 먹지는 않고 냄새만 맡고 마는데요. 안 먹는데. 이럴 땐 잠시 자리를 피해주는 센스! 짱이는 벌써 하나 차지했네요. 보호자가 안 보이자 그제야 먹는 철수. 벌써 7개월째 가족한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긴장 100배. 겁쟁이 철수, 이거 어떡하면 좋죠? 적어도 그냥 이 산책하는 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적어도 너무 떨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특히 이 집에서는 여기가 정말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공간이다. 이런 인식만 있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낯선 사람만 방문하면 경계태세 발동. 기겁을 하며 캔넬 안으로 36개 주랭라. 외부인은 그렇다 쳐도 가족에게조차 굳게 닫은 마음의 문. 장소 불문, 대상 불문, 세상 공포 그 자체. 자, 과연 철수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반려인의 고민은 나에게 맡겨라. 반려견 전문가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Let's go. 철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미션을 안고 비장하게 등장 설전문가. 오늘도 성공 기원 비나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야, 안녕. 안녕. 목소리 우렁찬데. 아유, 이뻐라. 저 친구가 철수. 네, 그냥 철수고 제가 딸이라서. 네. 겁이 많아. 꼬리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일부러 좀 먼저 안 다가갈게요. 나 무서워. 알았어. 역시나 설샘을 보자 겁먹은 철수. 싫지. 으르렁거려. 다른 사람한테 이런 적 있어요? 잘 으르렁거리는 건 거의. 그래요? 제가 되게 싫은가 보네. 원래 강아지들 나 좋아하는데? 어머. 바들바들 떨고, 어떡해. 잠시 철수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천천히 다가가 보는데요. 그쵸. 제가 여기 앉으면은 그나마 철수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 철수야. 저만 보고 있어요. 눈 안 마주치고. 우선은 처음에 철수 어떻게 데리고 오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입양을 결정하고 어디서 입양을 할까 알아보던 가운데 이제 그 이태원에서 현장 입양 캠페인하는 단체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철수를 보고 간 건 아니었어요. 다른 작은 강아지 사실 보고 갔는데 철수를 봤는데 철수가 캔넬 안에서 막 바들바들 떨고 네, 있었어요. 좀 무서워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더운데 막 헥헥거리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얘를 좀 저희 가족으로 맞아서 좀 밝은 아이로 변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입양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오게 된 지가 그러면 지금 한 몇 개월 정도 됐어요? 7개월 반 정도 됐어요. 7개월. 7개월이면 충분히 그래도 적응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기기는 해요. 일반적인
아이들에게는. 네. 그래도 좀 덜 떠네요. 네, 이제 조금 덜 떠는 것 같아. 좀 이따 맛있는 거 좀 줄게. 그럼 저희 영상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보고요. 네. 그렇게 할게요. 철수도 준비된 것 같으니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함께 찾아볼까요? 우선 낯선 손님이 집에 올 때마다 문 여는 소리만 들려도 후다닥 도망가기 바빴던 철수. 그때마다 캔넬 안으로 몸을 숨겼지만 안에서도 안절부절 못했죠. 아이고, 이 안에서도 어쩔 바를 모르네. 저 사이로 계속 확인하고. 심지어 소변을 지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래요. 네. 이게 거의 제일 무서운 아이들, 뭔가 불안한 아이들, 공포심이 휩싸이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나도 모르게 오줌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 집에서뿐인가요? 실외 배변 때문에라도 산책은 필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얘네들도 무섭고 소심한 아이들은 어딘가에 자꾸 붙으려고 해요. 나가자마자 볼일부터 급히 보는 녀석. 이게 오줌빨이 되게 세져 얘. 많이 참는 거야. 맞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배변을 마치면 산책은커녕 집에만 가려고 했는데요. 오줌똥을 꼭 해야 되는 걸 하고 철수가 표현을 하는 거죠. 난 이제 들어가고 싶어. 아빠한테 말로는 얘기를 못 하니까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조금 많이 불안하고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들어가 주세요. 그냥. 지금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깥 환경에 적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보고 다른 소리를 많이 듣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더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좀 괜찮다라고 본다면 최대한 바깥에서 좀 좋은 경험도 하게 해주고 너무 싫어하지 않는 선에서 산책을 더 길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에요. 밖에서도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그 자리에서 얼음.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겁에 질린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는데요. 철수는 왜 이렇게 사람만 봤다 하면 겁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꼼짝 못하는 얼음이 돼버리는 거죠? 철수 입양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얘가 공사장에서 태어났어요. 공사장에서 태어났어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어미랑 형제랑 같이 살다가 어느 시골집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밖에서 생활을 했었대요. 근데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목줄도 안 해놓고 그러다 보니 울타리가 있긴 한데 그게 허술하니까 그냥 뒷산으로 막 다니다가 목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몇 살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1년 조금 넘을 때까지 그렇게 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산 타고 다니고 뭐 도망도 가고 집도 나가고 사람도 많이 못 만나봤겠네. 그러면 그런 네. 환경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구조해주신 분이 아무래도 시골이다 그쵸, 보니까 막 뭐 야생 동물한테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잡혀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데리고 온 거거든요. 사회화가 거의 안 되었었겠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철수만 보면은 되게 자유롭게 살았을 수는 있겠는데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더욱 문제는 외부인은 물론 가족한테도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부부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에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방에 혼자 있거나 마치 가족을 피해 있기라도 한 듯 방안 캔넬에만 콕 박혀 꿈쩍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가족이 없을 때는 거실까지 나오기도 하고 좀 더 편안한 모습. 남도 아닌 가족인데 벌써 7개월째 거리를 두는 철수. 과연 희망은 있는 걸까요? 저럴 때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안쓰럽죠 아무래도. 좀 여기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같이 나와서 있고 하면 또 좋을 텐데 여기 가끔씩 있다가도 또 들어가요 또 불러도 안 나오고 하니까 좀 안쓰러운 게 좀 마음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저런 부분은 그냥 철수가 하고 싶은 대로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직도 적응 기간이에요. 되게 느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저걸 너무 억지로 철수랑 빨리 친해져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악영향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철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조금씩 더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뭔가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어찌됐든 이 소통이 돼야 돼요. 얘가 싫다고 하는 거는 우선 안 해줘야지 얘가 우리를 믿겠죠. 그리고 얘가 좋다고 하는 건 더 해줘야지 얘가 또 저희를 좋아하고 믿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은 뭔가 새로운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철수가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것을 잘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호자가 들어주기만 해도 얘네들도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네,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마음을 더 여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개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2개월에서 정말 길게 봐도 4, 5개월까지 시기, 사회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우선 철수는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골에서 줄도 없이 무조건 풀려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생활을 1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 그때 불안을 느낀 자극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좀 무서워하고 불안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들도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평소 때도 밥 저렇게 주세요? 네, 침대에서. 저 같으면 그냥 밥 먹자, 밥 하고 그냥 보여주고 전 자리를 피해줄 거예요. 밥 하나 줄 때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곤 했는데요. 아빠 좀 무서워하는데? 저요? 맞아. 네. 근데 좀 지금 밥을 먹기 싫어하는 거를 넘어서서 아빠가 좀 이렇게 다가설 때마다 눈치를 봐요. 낼름거리고 피하고 강아지들이 좀 무서워하는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저희는 그게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조건 밥 먹기 싫어서만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냄새 한번 맡아요. 근데 그 뒤로는 보호자분이 움직임이 있거나 뭔가 철수한테 우리 남자 보호자님이 철수한테 뭔가를 얘기하거나 철수 쪽으로 움직임을 할 때 불안해요. 그렇다면 여자 보호자는 어떨까요? 근데 보시면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래요? 네. 뭐가 다르지? 보세요. 눈치는 봐요. 오! 오! 완전 잘하시는 거. 네. 근데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원래 강아지들이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를 훨씬 더 좋아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철수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유전적 본능적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아요. 목소리. 네. 지금 선생님 목소리도 되게 부드럽고 우리가 듣기엔 되게 좋은데 낮아요. 강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한테 높은 목소리는 이리 오라는 표현이에요.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분리불안 가진 아이들이 집안에서 하울링을 하죠. 아우 하고 막 울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부르는 소리. 우리 강아지들 싸울 때 어떻게 하죠? 낮은 목소리. 이거는 저리 가라는 소리가 돼요. 나한테서 멀리 가. 지금 보면 목소리 되게 이렇게 맑고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철수를 위한 마음가짐은 100점. 그 방법은 이제부터 배워가면 되겠죠? 철수 같은 아이가 두 분 같은 분 아니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철수는 정말 유년기는 좀 힘들었지만 복 받은 아이 같고 지금처럼만 그리고 제가 조금 바꿔드리는 것만 꾸준히 해주시면 우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철수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강한데 최대한 철수의 페이스에 맞게 그리고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그리고 철수가 스스로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철수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